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숲을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빅피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막 5G 얘기를 바통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저희가 전문가님께 듣고 싶은데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5G를 들어가도 될까? 이 생각들 다 하고 계시겠죠? 없으신 분들? 예, 5G는 이제 시작으로 봐도 됩니다. 일단 뭐 통신사 쪽에서 2025년까지 25조 넘게 지금 투자를 한다고 그랬고, 네.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 나중이 더 많으냐 투자 금액이 아니면 앞쪽이 더 많을까? 네. 앞쪽이 더 많아요. 앞에가 먼저.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선투자? 상반기 때 사실 그 투자하려고 했던 4조 원보다 못했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요건 같은 시공 요건이 시공사들이 다 쉬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안 좋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반기 때 그 3, 4월 달에 5G 가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5월 달에 갑자기 급증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갤럭시 신제품 나오면서 작년 갤럭시가 싸게 풀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급증을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반기 돼서 아이폰 풀리면은 5G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5G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날 게 또 뭐냐면은 불만이 폭증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5G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리지를 어쨌든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굉장히 국내 투자는 할 수밖에 없겠고 네.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지금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미국 주파수 경매가 7월 23일 날 있거든요. 23일에 있죠. 예, 네. 그날 있고 또 인도도 지금 8월이나 9월 달에 주파수 경매를 또 해요. 네네. 주파수 경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5G 속도가 이제 굉장히 좀 빨라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뭐 이제 하반기 때 5G 모멘텀이 이어갈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증권사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잠깐 좀 어떻게 보도록 했을까요?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네. 2분기 실적은 부진하긴 하다. 하지만 1분기보다는 나을 거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6월부터 매출 회복이 된다. 이러고 또 7월 달에 이제 일본의 NTT 도코모하고 KDDI 수출 개시가 전망이 된다. 7월에. 예, 예. 네. 그리고 7월 달에 또 미국 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지금 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제 미국 쪽에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큰 건이죠. 예, 큰 4번이. 건이고 또 인도 네.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인도가 중국 장비는 배제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화웨이 장비가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안 쓴다고 그랬고. 저희한테 진짜 예, 큰 이번 기회인 주에 것 또 같아요. 미국, 예. 독일, 프랑스 해가지고 만나요. 네. 만나가지고 당신들도 쓰지 마라. 이 얘기 지금 할 거거든요. 네네. 유럽에서 만약에 화웨이가 전반적으로 좀 배제를 당한다면은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좋죠. 오호.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많이 납품하는 우리 장비 회사한테는 분명히 좋은 건이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는 계속 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이제 5G 장비사들의 이제 영업이익 합계 전망치 잠깐 분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분기가 굉장히 저점이었고요. 2분기 때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3, 4분기는 굉장히 점프업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다이나믹하게 있거든요. 하반기가 좋아지네요. 예. 3, 4분기,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네. 연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연간으로 보더라도 19년도부터 올해도 성장, 내년까지도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5G 업체들이 작년도에 좀 미리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좀 상반기 때 쉬었지만은 네. 앞으로도 갈 폭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이고 종목별로 좀 뭐 살펴보기 위해서 좀 그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망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망을 굉장히 고도화하는 부분 요 두 가지 좀 나누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대충 아시는 종목들 거의 다 써 있죠. 오이솔루션을 굉장히 좋죠. 네. 서진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KMW 대장주고 에이스테크도 요즘 날아가고 있고 RFHIC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랑 많이 엮였지만 이제는 화웨이 관련주를 안 보셔도 돼요. 그래요? 예, 삼성에서 지금 RFHIC가 하고 있는 갠 트랜지스터의 비중을 올해 40%까지 늘리고요.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왜냐하면 28GHz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돼요. 네네. 다선 네트워크도 지금 잘 가고 있고 뭐 다 잘 가지 않습니까? 망 구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이제 망 고도화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제 와이솔 뭐 다산 네트워크스, 대덕전자, 유비코스, 솔리드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신고가죠. 예, 이제 이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끝이 아니에요. 예, 쉴 때 또 네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급등하는 구간에 따라잡기만 안 한다면은 네. 아마 5G 쪽에는 하반기 때는 상당히 좀 이제 계속해서 시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뭐 이제 유망한 종목들 네. 잘 보시면서 근데 5G 쪽은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종목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종목들 보고 계시다가 들어가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네.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신기 다산 네트워크스, 네, 네. 이렇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종목을 찝어주셨는데, 사실 또 이게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손이 잘 안 나가게 되는 이런 네. 신고가 종목을, KMW는 아직 신고가 대비 너무 많이 눌려있고, RFHC도 이제 하위권하고는 신경 쓰지 말자고 해주셨지만, 고가하고 갭이 굉장히 커서, 그래, 신규 진입은 아직 덜 올라간 쪽이겠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KMW 괜찮아요. 괜찮고요. 예, 왜냐하면은 좀 느려 보이지만은 한 번씩 갈 때는 또 갈 겁니다. 네. 저기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KMW는 살이 생기는 종목이라고 올려놓으셨던데, 그럴 것 한번 같아요. 예. 근데 네. 실적의 가시권으로 본다면은 KMW가 이제 굉장히 확실한 쪽에 속해요. 그러면은 신고가 나는 쪽에서 쫓아가도 되는 것도 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솔리드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눌릴 때 사시면 됩니다. 네. 솔리드라든가 지금 오이솔루션도 당장 사자는 건 아니고요. 오이솔루션도 눌린 거에 들어가셔도 돼 있고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KMW도 저는 신고가 전망하고 있고 HFR도 신고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살 게 많네요. 예, 예.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발폭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네, 5개 기억해 둘게요. 네, 예. 전문가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또 봐주신 종목이니까 조금 더 가능성 저희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정리해 주시면 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이슈 저희 DDR5 관련주, 네, 요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용량과 속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표준이 채택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지 좀 볼까요? 일단 DDR5는 뭐 이제 그 스펙상으로 본다면은 칩당 이제 용량이 4배죠. 64기가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속도는 2배고 뭐 소비 전력은 90%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먼저 들어갈 쪽은 아무래도 모바일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스펙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건데 2022년도까지 전체 DRAM 시장에서 44%까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여기도 물론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이제 그 3사가 거의 이쪽을 차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관련주들이 이제 뭐 아비코전자라든가 뭐 엑시콘도 있고 제너셈도 있고 이외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있는데 관련주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이 종목들이 DDR5 쪽에 딱히 관련주냐? 그러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않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냥 반도체 장비주들이고요. 네, 네. 반도체 장비주들에서 이제 보통 이제 후공정 쪽에 특히 이제 테스트용 소켓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네. 엑시콘도 그렇고 제네섬도 그렇고 다 이제 후공정 쪽 종목들이고요. 네. 이외에도 그 엮이는 종목들이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후공정 쪽 종목들이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을 엮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좀 테마성으로 좀 예, 예. 가볍게 좀 날아가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와졌어요. 왜냐하면 아비코전자는 뭐 우리가 수동 부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회사잖아요. 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저항기가 그러니까 DDR4에는 그 인덕터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저항기만 들어가가지고 네. DDR4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설계 자체가 DDR5보다는 조금 단순했기 때문에 네. 뭐 인덕터까지는 필요 없어가지고 안 들어갔지만. 네. DDR5에는 아비코전자의 인덕터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 네, 그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칩 하나 만들 때마다 인덕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예.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실적 저희가 있을 거다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제 수혜로 본다면 아비코전자가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내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6거래 동안 40%가 올랐어요. 예, 아비코가.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냥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인데 같이 어쨌든 뭐 시장에서 이제 뭐 그런 엮기 나름이니까 네네. 테마주로 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라는 그 말이 귀에 딱 꽂혀가지고요, 전문가님. 그럼 요거를 지금 따라가는 매매를 굳이 뭐 추천하지는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뭐 너무 결론일까요? 오래 들고 계시면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아비코전자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네. 종목들도 치고받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비코 신고가까지 낼까 얼마 안 남아가지고 15% 예,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아비코전자가 그 신고가를 낼지 안 낼지는 그건 네. 이제 뭐 봐야 알겠지만 네.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도 치고 빠지기는 계속 될 텐데 네. 그걸 활용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아하,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세대 디램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장 플레이어는 아비코 전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신고가를 낼지도 저희 주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차에 대한 열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국판 뉴딜 발표할 때 정의선 수석 부회장 나오고 나서 굉장히 뭐 움직임이 지금
뭐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오늘 탄력 봤는데요. 시장에서. 네. 이분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데 또 만난다 그러죠. 그래서 21일 날 만났는데 이번 또 답방을 받는다면서요? 예, 네. 이제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이재용 부회장이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예상하기로는 전고체 배터리 예상을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자율주행차 얘기도 할 거라고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전고체 배터리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율주행차도 연구하는 그렇다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하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하만을 그 인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만이 스마트카 쪽으로 뭐 인포테인먼트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해놨거든요. 네, 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부분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그럼 이게 자율주행 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뭐 이제 논의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상들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하나의 테마처럼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보면 테슬라가 모델 3가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그 광고를 했는데 독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광고가 허위다. 독일에서는 아직 법도 없고 그런 네. 광고하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허위 광고라고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자율주행차가 실제화 되려면은 이렇게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5G가 지금 같은 5G면 안 되고 28GHz가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돼서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죠. 사고가 얼마나 또 많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예. 사고가 사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과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화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뭐 보면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또 엔지스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 자율주행차로 또 엮여가지고 움직이던 종목들이에요. 네, 네. 뭐 NCN도 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테마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내 지금 레벨 5가 제일 높은 건가요? 예, 그 완전 네. 자율주행차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연내에 테슬라가 도전장을 내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거쳐야 될 단계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섹터상으로 추적하기보다는 테마단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1일에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이제 수장이 만나게 되는데 그 전후로 해서까지는 가져가도 되는 건지 만남 전까지는요? 예, 네. 아마 이제 만남을 계기로 해서 네.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이라서 네. 그 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9일 정도 되면 벌써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 종목은 뭐 보세요? 예, 핵심 종목은 지금 이제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 쪽이 이제 오늘 잘 움직이는 쪽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솔루션, 네. 예, 뭐 이제 그런 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이라도 수익 더 난다면 가지고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율주행에 대한 신기술 전문가의 평을 저희가 들어봤고 큰 그림을 이제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구간을 뚫기 위한 네. 하나의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제 55,000원 단, 이번에 이제 수렴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55,000원 단을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6만 원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트상의 기술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거기에선 속도가 좀 날까요? 5,000원에서 6만 원 가는 거는요? 예, 거기는 좀 탄력이 좀 날 붙을 거라고 걸로 보세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중간에 58,000원이 있긴 해요, 저항대가. 네네. 하지만 이제 뭐 무난히 좀 뚫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주도 그 종목을 좀 쓴 것 리딩을 같아요.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제 안착이 된다면은 이제 더 갈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국 선물 시장하고 연동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예, 봐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잡아나갈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결코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다. 네.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고 있고 네. 테이퍼링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잣대로 삼성전자 보면 되겠네요.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